아버지, 저는 지은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안 돼.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어.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재벌 회장이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예비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 가져올 결과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60대 중반의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태준이 돌아서자 30대 초반의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눈썹을 치켜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누구랑? 이름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행? 은행원이라고?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대한은행 명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민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태준이 내키지 않는 표정을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태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민준이 나간 후 태준이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이지은이라는 여자 신상 조회 좀 해봐. 사흘 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지은, 28세. 대한은행 명동지점 근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박영숙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태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빚이 있다고? 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지은 양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가? 네,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효녀는 효녀인 것 같은데. 회장님 혹시?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일찍 나와. 네. 무슨 일이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 함께 좀 가야겠네. 다음날 새벽. 태준의 집.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이런 모습으로 가시려고요? 태준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노숙자로 보일 만한가? 회장님 설마. 직접 확인해 봐야지. 그 아이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아. 자네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날 아침 오전 10시 명동 대한은행 지점 앞 태준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남루하고도 초라한 옷차림을 바라보며 로비 경비원이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봐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저 은행 대출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태준이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시하듯이 손을 내저으며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빨리 나가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아들이 말한 바로 그 여자 이지은이었습니다. 저 대출 상담 좀 받을까 하는데요. 아, 네,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태준의 팔을 부축하듯이 잡으며 대출 상담 데스크로 안내했습니다. 남루한 노인의 모습과 지은을 바라보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지은이 자리를 뜨더니 향이 좋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추우셨죠? 이거 좀 드세요. 태준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태준의 말을 들은 지은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필요하세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네, 그러시군요.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하실까요? 지은이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상담을 마친 태준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곧바로 뒤따라 나와 태준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지은이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싸운 건데 이거 드세요. 태준이 김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몸 조심하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이 김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기하던 차에서 김 비서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태준이 김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성은 참 바른 아가씨인 것 같아. 그럼 도련님의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글쎄, 태준이 차에 올라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확인해 봐야겠네. 네. 더 깊이 좀 조사해 봐야겠네. 그 집안 배경을 자세히 좀 알아봐.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일까?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과 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태준이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민준이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앉아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예. 왜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안 배경도 맞지 않고.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분 타령이십니까? 타령이 아니야. 현실이지. 태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지은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혼은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반대다. 다른 사람 만나. 싫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이 녀석이.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회사 후계자 자리도 없다. 좋습니다. 후계자 안 해도 됩니다. 민준이 회장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지은을 만난 민준은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예.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저를 한 번도 안 만나보셨잖아요. 집안 배경이 맞지 않는데.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요. 아니야, 지은아.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계속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 씨,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회장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뭐가 좀 나왔나? 지은 양의 어머니 박영숙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빚이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작년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네, 이지은 양이 그걸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혹시 돈 때문에 민준이한테 접근한 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자선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자선 행사? 네, 이지은 양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진심인 건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 태양그룹 박 회장입니다. 아, 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 딸 미라가 민준 도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는데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좋죠. 전화를 끊은 태준이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민준이한테 연락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약속 잡으라고. 장미라 양과요? 그래. 태준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민준이 녀석, 눈 좀 뜨게 해줘야지. 사흘 후, 고급 레스토랑. 민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명품 옷을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장미라가 앉았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민준의 대답이 무뚝뚝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요즘 아버지 회사 일 배우느라 바빠요. 미라가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전 약혼자가 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라가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회장실. 아버지, 민준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왜 그러신 겁니까? 뭐가? 장미라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 좋은 아가씨더라. 전 관심 없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결혼할 겁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신다면 저는 아버지랑 연을 끊겠습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며 단호한 어조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회사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지은이만 있으면 됩니다. 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그날 저녁, 지은의 집, 좁은 원룸에서 지은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아,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전화 너머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지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하고.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시고 엄마 건강만 신경 쓰세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께서 나를 싫어하시는데. 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태준이 김 비서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래, 직접 만나봐야겠어.
박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지. 차는 작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영숙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후반의 여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영숙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되어 많이 낡은 듯 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은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됐어요. 혼자 하시나 봐요? 네, 딸이 있긴 한데 은행에서 일해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효녀예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그렇군요. 태준이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곧 결혼한다면서요?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동네 소문이 빠르거든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재벌집 아들인데.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도 돼요. 왜요? 우리 같은 집안이 재벌가랑 맞을까 싶어서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죠. 돈이 뭐 대수예요. 태준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어머니시네요. 에이, 부끄럽네요. 영숙이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태준이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탄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영숙 씨가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또?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2천만 원을 또 송금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사흘 후 명동경찰서. 지은이 경찰서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잘 해결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엄마가 공범일 수도 있대요. 뭐? 엄마 통장이 돈 세탁에 쓰였대요.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5천만 원 규모래요. 금액이 너무 커서 엄마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민준이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해서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합니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날 저녁 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예비 며느리 어머니 사기 사건 연루. 제목이 컴퓨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태준이 기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언론에서 온통 난리입니다. 민준이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밤새 안 나왔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어디 가시게요? 경찰서. 한편 태양그룹 회장실. 장미라가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봤지? 기사. 그래, 봤다.
이제 강민주는 나랑 결혼해야 할 거야.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대한그룹 망신이잖아. 미라야, 너무 그러지 마라. 왜요? 전 기회만 기다렸어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그날 오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접니다. 박 회장입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참 안 됐네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미라가 민준 도련님께 힘이 되고 싶다는데요. 고맙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두 집안이 손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내서 차차 말씀 나누시지요. 태준이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불행을 두고 거래를 하려는군. 치사한 작자 같으니라고. 그날 오후 태준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형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태준은 비서에게 많은 것을 지시해 두었습니다. 사기 사건 발생 나흘 후 대한그룹 회장실 서류 정리를 하던 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태준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비서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한병원 응급실, 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마친 검사가 태준을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에 또 무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입원해야 합니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먹먹한 눈빛으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는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지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3번 침대 환자분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준을 바라본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 왔던 노숙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지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은행에서 뵀었죠? 기억하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이 지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니. 보호자는 안 계세요? 아직 안 왔어요. 태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고마워요. 지은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다정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말씀 낮추세요. 그래도 될까요? 태준이 물을 마시며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자원봉사 자주 하나? 네, 주말마다 와요. 벌써 2년째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지은의 목소리에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들지 않나?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힘이 돼요.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회장. 김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아들분이세요? 지은이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김 비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잘 보살펴 드려야 해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분들 좀 보고 올게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지은이 커튼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비서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보다 말일세. 태준이 지은이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양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네. 은행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참 바른 아이인 것 같아.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의심만 한 것 같아. 이틀 후, 태준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준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박영숙 씨 사건을 제대로 좀 알아봐. 제대로 파헤쳐서 억울함이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게. 진짜 범인이 누군지 꼭 찾아내도록 하게.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에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진짜 사기범들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완전히 피해자였습니다. 통장만 이용당한 겁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잘 됐군. 바로 경찰서로 넘기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 보이스피싱 담당 부서에서는 형사가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그룹에서 보내온 거예요? 네, 강태준 회장님이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완벽한 증거네요. 형사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영숙 씨 석방 준비하세요. 네. 이틀 후 경찰서 안에 구금되어 있었던 영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라 할 말이 없어. 고마워.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나타난 태준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응?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오셨던 그분이신데?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이 민준 씨 아버님이셨어? 태준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양, 회장님. 지은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아가씨를 잠시 시험해 봤소. 네. 은행에 노숙자처럼 간 사람이나요. 지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건도 내가 해결했소. 어머니께서 누명을 쓰신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결백하십니다. 회장님, 영숙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 태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은 양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을 향한 마음도 진심인지 알고 싶었고 내 며느리가 될 자질이나 인성이 궁금했어요. 태준이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지은 양에게 많이 배우게 되었다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태준의 진심 가득한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미안하오, 정말.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민준이 그제서야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지은 양은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내가 정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나보다도 훨씬 낫더구나.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 재회 일주일 후 고급 한정식 집에서 네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지은과 민준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모두에게 음식을 권하며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양, 네, 회장님.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날 용서 못했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처음에는 회장님께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준 씨와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회장님이 이해되었고 무엇보다도 저의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태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은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미안하지 본의 아니게 너희 두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태준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2주 후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 화려한 조명 아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 강민준, 신부 이지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많은 하객들로부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태준과 영숙의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축하합니다. 태준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사돈이라고 부르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편하게 하세요, 사돈.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태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라도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미라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미라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미라예요. 이지은입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미라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씨를 오해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준 씨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미라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소중한 며느리 이지은 양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우리 며느리를 시험했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은행에 갔었죠.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주고 김밥도 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결이 곱고 아름다운 최고의 며느리랍니다. 아무래도 제 아들보다 제 며느라기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과 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어져? 우리 진짜 약혼했어.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만 같아요.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지은이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의 회장실,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노숙자 지원재단을 하나 만들까 하네. 그날의 경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었어. 태준이 김 비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좀 돕고 싶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네가 맡아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과 지은의 새집, 태준과 영숙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사돈어른, 편히 앉으시오.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사돈어르신, 항상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은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지은아. 태준이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준이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은행에서 찍은 CCTV 사진이에요. 액자 속에 태준이 노숙자 차림으로 지은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왜? 기념으로요. 우리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태준이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지.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약혼식 닷새 후 아침 뉴스 재벌가 약혼 소식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강민준 전무와 평범한 은행원의 만남이 드라마 같다는 반응입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죠? 저는 매일경향신보 기자인데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약혼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어머님이 최근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던데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였고 해결됐어요. 하지만 5천만 원 규모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제보를 받았습니다.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은이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시간 후 포털 사이트 메인 재벌 며느리의 치부 사기범 어머니의 그림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재벌이랑 결혼하려면 뭔가 있구나.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냐? 어머니가 사기범이면 딸도.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한 이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봤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3% 하락했습니다. 다른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혼인을 재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기사는 다 거짓이야. 박영숙 씨는 피해자였어. 하지만 여론이 뭐가 중요한가? 진실이 중요하지.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야. 다들 나가보게. 이사들이 수군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은행 명동지점. 지은이 출근하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사 봤어? 어머니가 사기 사건에. 쉿, 조용히 해.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용 메신저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부르십니다. 지은이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50대 남자 지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지은 씨. 지점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하지만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쉬는 게 어떻겠냐고. 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쉬라고요? 휴직이에요. 강제는 아니고 싫습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지은 씨, 진정하세요. 은행 이미지 때문에 저를 내쫓는 거잖아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은이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지은의 집. 지은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죠? 돈 때문에 재벌이랑 결혼하는 거 맞죠? 뭐라고요? 어머니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년. 재벌가에서 쫓겨날 거야.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 씨. 지은이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 봤어. 기사도 댓글도. 어떻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민준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분식집. 영숙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며느리 논란, 주가 5% 하락.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아이고. 영숙이 TV를 끄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씨죠?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싫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범 주제에 재벌집 사돈 되려고? 누구세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랑 같이 꺼져. 재벌 피 빨아먹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태양그룹 회장실. 장미라가 아버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빠. 기사 잘 봤어. 미라야, 넌 정말. 이제 강민준도 정신 차릴 거야.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미라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 여론이 무섭거든. 아무리 재벌이라도 여론은 못 이겨. 미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로비. 지은이 민준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지은 씨, 한 말씀만. 어머니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이지은 씨. 기자들이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다들 비키세요. 민준이 지은을 감싸 안았습니다. 취재는 공식 채널로 하십시오. 민준이 지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 지은아. 아니에요. 전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당신 가족이, 회사가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이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은이 태준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오게. 태준이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지은 양 많이 힘들었지?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자네 잘못이 아니잖아.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들어봐요. 난 절대 포기 안 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기자회견 준비해. 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힐 거야. 회장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강태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며느리 이지은 양과 그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숙 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공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때 김 비서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 기자가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언론 기자입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양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김 비서가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계좌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악성 기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에 이미 고소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기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지은 양은 진심과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지키는 게 제 책임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태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회장님 멋있다. 진짜 사위 복 터졌네. 이지은 양 화이팅. 수많은 글들이 달렸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의 분식집에는 여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손님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TV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축하드려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그날 저녁 태주는 장미라를 불러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추겼어요. 알고 있네. 태준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포기하게. 태준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자네도 알잖나. 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알아요. 자네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태준이 미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질투가 났어요. 괜찮아요. 지은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주가가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결단력 있는 대응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의실, 회장님, 주가가 8% 상승했습니다. 한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다행이군.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고맙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민준과 지은의 집,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태준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네. 이제 결혼 준비나 하자.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로 할까? 3개월 후가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3개월 후로 정하자. 태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악몽 같던 시간도 있었지만 민준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이제 행복만 하자. 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태준과 영숙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복 많이 받았소. 그러게 말이에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그렇네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강민준 씨와 이지은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대기실, 지은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울면 화장 지워져요. 행복의 눈물이야. 영숙이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며느리? 네, 아버님. 그럼 가자.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지은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기립했습니다. 단상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지은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민준이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저도요, 민준 씨. 키스하셔도 됩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태준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거 받아.
태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민준이 열었습니다. 집 열쇠였습니다. 신혼집이야. 강남에 마련해뒀어. 아버지. 민준이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1년 후 지은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아버님께서 곧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태준이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두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5년 후 명동의 대한은행 앞 태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은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회상에 젖어 지난 날을 추억하는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방 갈게.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5살 손주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냐, 우리 손주. 태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행가래를 쳐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은행원이 될래요. 그래, 우리 손주.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결에 흩날렸습니다. 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의 상념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봄내음만큼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선입관에 사로잡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노숙자로 변장해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배웠습니다. 진심과 인성의 가치를요. 이지은은 초라한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고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